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을 샤시 집이라고 하는데 창문 손잡이나 유리창을 빼지 않으면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공사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 손잡이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새로 입주할 때 입주 청소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주를 앞둔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청소는 거의 100% 수작업입니다. 일 많이 해주고 돈 적게 받는 업체는 없습니다. 청소업체는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주는지 그걸 잘 체크하고 가격을 따져야 되지, 가격만 따지다 보니까 청소 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돈을 제대로 주고 고객님들도 청소를 꼼꼼하게 검수를 하시면은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거실창입니다. 대부분 외창은 가격이 별도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90% 고객분들은 안 닦습니다. 아무래도 청소해놔도 더러워지고 가격도 저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닦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닦는 게 좋습니다. 새로 입주한다고 해도 유리창에 보시면은 벌써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오염 물질은 흡착먼지이기 때문에 오염이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은 한번 닦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닦은 후 보시면 더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안 닦았으면 후회했을 뿐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즘은 대부분 집을 확장형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유리를 이중창으로 시공합니다. 이중창은 쉽게 두 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유리면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리는 한 장당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4개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해당하는 유리면을 외창이라고 합니다. 아까 언급을 했듯이 가격은 별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청소업체들이 이 내창, 뒷면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안 닦는 업체도 있지만 못 닦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 유리를 닦는 방법은 유리창을 빼거나 창문 손잡이를 탈거해야지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안 닦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뒷부분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먼지가 다 날리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도 공사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먼지 제대로 닦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꼭 닦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실리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부분에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지금 공사먼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청소 맡길 때 청소업체에게 이 두 번째 해당하는 면 내창유리 뒷면을 닦아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창문 손잡이를 탈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틀 풍지판도 다 뺐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방충망을 세척하려고 지금 탈거해 놨습니다. 이 방충망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충망이 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세척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오염이 심합니다. 여기도 공사먼지가 있기 때문에 꼭 세척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문을 열었을 때 여기 있는 공사먼지가 내부로 들어옵니다. 방충망을 걸레로 닦거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탈거해가 세척을 해야지 제대로 청소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새로 시공한 화장실은 물때 요석 스케일 같은 게 없어서 청소하기는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잘해야 될 건 벽면에 이렇게 닦아보면 하얗게 나옵니다. 이게 백시멘트 흔적입니다. 백시멘트는 이 줄로 메우고 난 뒤에
마감할 때 스폰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청소할 때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환풍기도 이렇게 탈거해서 세척을 할 겁니다. 배수구 그런방도 다 빼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안방 이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서랍장도 꼭 탈거해서 닦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공사먼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 서랍장도 빼서 다 청소를 할 겁니다. 서랍장 탈거해서 보면 공사먼지도 있지만 이렇게 톱밥도 있습니다. 주방도 기름때가 없어서 청소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구석까지 꼼꼼하게 공사먼지를 다 제대로 닦아야 합니다. 방 앞에 이 싱크볼이 있어서 작업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중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유리창 뒷면하고 창틀까지 제대로 닦으려면 유리창을 탈거해 가지고 닦아야 합니다. 제가 내일 청소를 할 건데 본래 다 탈거를 해야 되는데 두 장만 지금 탈거해 놨습니다. 너무 추워 가지고 이렇게 다 빼서 세척을 하면은 꼼꼼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안 닦아버리면 조리할 때 창문을 열고 이러면 여있던 공사먼지가 내부로 들어옵니다. 하단부 걸레바지 탈거해서 보면 이렇게 먼지나 공사 잔재물이 있습니다. 꼭 걸레바지도 탈거하고 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창틀에 보면 당연히 어느 업체든지 창틀 같은 경우에는 잘 닦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보시는 게 충격 방지판입니다. 이 충격 방지판을 탈거해서 보면 여기 보세요. 공사 잔재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충격 방지판을 탈거하고 창틀을 구석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됩니다. 샤시가 두 짝 미닫이 창일 때 이 부분 저 안쪽하고 두 개 창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을 샤시 집이라고 하는데 창문 손잡이나 유리창을 빼지 않으면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공사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 손잡이를 빼든지 유리창을 빼서 이 부분도 걸레질을 해줘야 합니다. 벽하고 천장 부분 이런 데도 보면은 공사먼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딩 같은 경우에는 풀칠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걸레질을 해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전기 콘센트 같은 부분에도 보면 공사먼지가 있습니다. 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닦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서랍장을 빼놨는데 서랍장 있는 건 무조건 다 빼서 닦아야 합니다. 서랍장 빼서 보면 공사먼지가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공사먼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매지 같은 부분에도 걸레질을 해서 꼭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도 중요하지만 하자를 잘 찾아야 합니다. 하자 찾을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쓰는 공간에는 구배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구배 보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물을 흥건하게 뿌려 보시면 됩니다. 흥건하게 뿌리고 난 뒤에 5분이나 10분 지나고 난 뒤에 가서 보면은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고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구배가 안 맞다는 겁니다. 구배가 안 맞으면 그쪽으로 물이 고여서 마르면은 그쪽 부분 타일의 오염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하자를 잘 찾아서 접수해서 AS를 받아야 합니다. 벌써 저희가 와서 보니까 크진 않지만 몇 군데 하자가 보입니다. 청소업체들은 청소도 잘 해야 하지만 하자도 이렇게 잘 찾아서 고객한테 알려주면은 그만큼 서로에게 좋습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으로 보면 많이 더럽지 않지만 공사먼지가 있습니다. 공사먼지는 다른 말로 흡착먼지입니다. 이런 걸 신경 써서 세심하게 잘 닦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장비를 차에 놔두고 안 가져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섭식 청소기를 이용해서 바닥을 세척합니다. 아무래도 강마루다 보니까 물이나 열을 가하기 힘듭니다. 이 강마루는 나무 하판에 필름지를 압착시켜 붙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물도 오랫동안 놔두면은 마루가 뜨기 때문에 빨리 물을 사용 후 흡수를 하든지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섭식 청소기를 이용해서 바닥을 세척합니다. 섭식 청소기는 바닥에 세제를 도포하고 솔로 이용해서 바닥을 닦아주고 마지막에 허비기로 오염수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청소만 하면은 청소 가지고 서로 고객하고 청소업체하고 트러블 생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입주 청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